자, 지금 저희가 이제 법사위 현장을 또 함께 보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예, 법사위 오늘 좀 뜨거울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오긴 하는데 언제까지 앉아 있을 거냐? 이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근데 뭐 이제 인사만 하고 이제 빠지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관례대로 하겠다는 관례대로 것 하겠다.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대법원장 와서 그냥 예. 덕담처럼 인사 한마디 하고 나가고, 그리고 이제 저녁 되면 밤에 끝나고 와가지고 맞아요. 또 한마디 예, 하고 한마디 또 하고.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는 지금까지처럼 그렇게 하겠다라는 네. 입장을 밝혔는데 과연 그럼 지금 상황에서도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어떻게 보세요? 그건 바람직합니까? 굉장히 아니죠. 아니다. 예, 지금까지에 보면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일종의 어떤 특혜거든요. 그런 관행 같은 것이.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권력 분립이니까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서로 견제를 하는 겁니다. 그 견제하는 권한 중에 하나가 입법부에는 국정감사가 있는 거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도 죄를 짓거나 범죄 혐의가 있으면은 네. 재판을 받으러 법원에 출두합니다. 마찬가지로 국회가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들어온 어. 것 같습니다. 후레쉬가 터지고 있나? 아니네요. 지금은 네. 그 구치소에서 누군가요? 예, 구치소에서 온 증인으로 보이는데 아마 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들어오나 했더니 후레쉬는 터지고 네. 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KH 관련자 네, 같은데요. 10시가 됐는데 네, 조희대 대법원장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고요. 예. 자, 다시 말씀 좀 하여간 이어가 보죠. 국회가 이제 마찬가지로 법원을 견제하기 위해서 국정감사를 할 때 대법원장이라고 못 나올 이유가 없는 것이죠. 국회는 대법원장도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증인 채택할 수 있으니까요. 네. 예, 그럼 협조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근데 다만 지금까지 대법원장이 관례적으로 인사말만 하고 나갔던 이유는 대법원이 지금까지 크게 뭐 문제를 일으켰던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산부 요인으로서 그걸 존중하는 거죠. 아, 예, 그런데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유례가 없을 정도로 대선에 개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예, 거기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과 분노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까지 대법원장에 대한 어떤 특혜성 이런 관행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네. 부분에 국민들이 많은 물음을 던지시고 계신 거고, 국회는 거기에 화답해서 나와가지고 질문을 받고 네. 답변을 해라라고 지금 증인 채택까지 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네요. 예, 대법원장이라고 해서 국회 증인 채택이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요. 그러면 법을 수호하는 대법원장으로서는 당연히 적법한 그런 절차에 따라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요. 예. 대법원장인데 그것도. 그러니까요. 어. 그럼 성실하게 출석을 해가지고 본인이 억울하다고 생각한다면 네. 예,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국회에 나와서 성실하게 답변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 왜 못합니까? 자기가 있죠? 예, 네? 뭔가 캥기는 뭔가 게 캥기는 게 있는 게 있으니까. 아니냐? 예,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이제 말입니다. 지금까지 대신 법원 행정처장이 이제 대법원장을 대신해 갖고 답변을 해 왔습니다. 출석을 해서. 그렇지만 법원 행정처장 같은 경우에는 재판에 들어가질 않아요. 네. 예, 전원합의체 재판에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가 아니고. 예, 법원 행정처장 입장에서는 지금 국민들이 제일 관심을 갖고 의구심 갖고 있는 게 과연 네. 이재명 파기환송과 관련해 가지고 대선 전형적인 개입이고. 대선 개입 의혹인데, 그렇죠. 그러면 결국 전원 합의체에서 대법원장이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 당시에 어떻게 하면 이틀 만에 이렇게 파기환송을 하는 결정이 나오냐, 이게 궁금한 건데 선대엽 법원 행정처장은 그 합의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본인도 모른다고요. 그런 사람 앉혀놓고 뭔 질문 답변을 하겠습니까? 전혀 의혹이 풀릴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을 해 있습니다. 나경원은 아이폰을 쓰는군요. 오늘 처음 알았네요. 예, 아이폰을 만지고 있습니다. 예, 아이폰 비밀번호 걸어놨을지 모르겠네요. 몇 자리일까 생각도 들고. 네, 박준태 의원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박준태 있는데. 의원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라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점점 이렇게 볼살은 이렇게 쭉 나오네요. 독이 자, 올라서 홍석준 그런가. 의원 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법사위 여러 공방이 좀 펼쳐질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이 와중에서도 송석준 의원 작년 국감 때 네. 2000 인삼을 들고 나와가지고 홍보를 하던데. 그랬었나요? 올해 국감에서도 과연 그런 거를 할지. 그래요. 아까 처음에 마스크 쓰고 들어왔던 사람은 이제 조경식, 네, KH그룹 부회장이었던 조경식 씨라고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나와서
봤는데요. 자, 이제 자리가 이제 잡혀지고 있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과연 어떤 얘기를 할까 저희가 이제 궁금해서 바라보고 있지만 일단은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국회법상 국회의원들이 이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막을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국회에서 그렇게 명시돼 있지만 퇴장을 막을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말장난 같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진짜 변호사님? 법원장이라는 사람들이 말장난이지요. 말장난이.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 예. 대법원장만 왜 퇴장합니까? 그럼 법원행정처장이라든가 다른 증인들 다 퇴장해도 그건 막을 수가 없죠. 아 그렇네. 예. 왜 대법원장만 퇴장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대법원장 그리고 특권층이 아닌데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요. 아닌데. 아니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 저기 예. 방금 나왔던 그 조경식. KH 부회장도 퇴장하면 아, 막을 방법 없어요. 예. 그렇네요. 그럼 다 나가라고 다 하시죠, 뭐 그러면. 그럼 국정감사는 못 하러 하겠습니까? 아. 그래서 이제 합헌적 그리고 합법적인 법률 해석을 해야 되는 건데 네. 법원도 마찬가지로 뭐 구속영장에 의해서 뭐 피의자를 인치한다거나 이런 거 할 때 피의자가 퇴정할 때 그걸 검사가 막을 수 있다. 네. 이런 법 없어요, 형사소송법에. 근데도 다 막잖아요. 근데 그거를 법원이 인정하거든요. 네. 예. 그런데 대법원장에 대해서만 뭐 그럼 우리가 그럼 법을 만들 때 퇴장을 막을 수 있다는 규정 없다고 그걸 못 막으면 이제 국회법에 그럼 퇴장을 막을 수 있다는 규정도 법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그거를 굳이 네. 하나하나 네. 꼼꼼하게 예? 아. 해야 되는 것인지 말도 안 되는 거는 거예요. 네.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그동안 보면은 추미애 이제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이 이제 뭐 이석함을 양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법사위원장이 양해를 하고 이제 보내는 그런 뭐 상황이었는데 네. 그럼 법사위원장이 양해를 안 한다. 그럼 못 나가는 거 아닙니까? 못 나가는 거죠. 원칙적으로 국회는 대법원장에게도 출석을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으로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증인으로 채택되면 출석 요구할 수 있고 증인이 나왔죠. 그러면은 국회에서 나가셔도 좋다라고 하기 전까지는 못 나간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렇네요. 예. 그리고 증인은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네. 법에. 그거를 불응하게 되면은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게 동행명령장 발부해서 뭐 그것도 있는데 그리고. 동행명령장까지 가지 않더라도 예. 국회의 정당한 출석 요구, 동행명령장까지 발부 안 해도 출석 요구에만 불응해도 처벌을 받습니다. 네. 예. 그리고 성실하게 증인 선서를 거부하거나 증인 선서 한두의 증언을 거부해도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대법원장이 그냥 일어나서 나간다? 라고 하는 거는 출석 불응, 출석 불응. 증언 선서 거부, 네. 증언 거부 이 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대법원장이 그런 법을 어기면 되겠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그럼 나갈 때 이걸 뭐 방호원이나 뭐 이른바 이제 국회 경위나 국회 직원들이 막아설 수는 없나?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론적으로 국민들이 볼 때는 아니 어딜 도망가 막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가능할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이제 요거는 좀 다른 차원의 차원의 문제가 문제다. 있습니다. 예. 국회는 출석을 요구할 수는 있고 출석을 안 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희 대법원장이 그냥 멋대로 나가버리면 그거는 그것대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국회가 강제로 직원들 동원해 갖고 이제 끌어다 앉혀놓을 수 있느냐? 이거는 불가능하다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에 보면 네. 신체의 자유 때문에 그래요. 이게 법관의 영장이 없이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 체포 구금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서, 예. 그래서 동행명령장이라는 것도 예. 예를 들어 조희 대법원장이 나간다라고 하면 국회는 다시 출석 요구를 할 수 있고요. 나와서 앉으세요. 요구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나간다고 해서 그럼 그건 그거대로 형사처벌을 받는 건 별개로 하고 다시 강제로 잡아다 놓을 수 있느냐? 요거는 좀 어려울 가능성이 있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는 있어요. 네. 근데 동행명령장도 명령장을 보여주고 따라오시오라고만 할 수 있는 거지. 예. 강제로 이걸 붙들어 가지고 이제 끌고 올 수 있는 권한까지 거기 있는 거냐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법학계에서는 못 한다. 왜냐하면 이건 영장이 아니기 때문에. 예. 예. 자, 조희 대법원장 나왔습니까?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지금 시간이 10시 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18분 지나고 있고
지금 아직은 자리가 비어 있어요. 네, 저는 약간 그래서 이걸 정무적으로 이제 아이고 장동혁 대표 같군요. 상복을 입고 근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아마 뭐 법치주의가 사망했다 뭐 이런 거를 시위하려는 네.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아마 제가 보기에 이제 뭐 양평의 공무원들 뭐 사망 그쵸 양평 사안에 공무원 있는 사안이나 이런 특검의 예. 이제 강압적인 수사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뭐 이렇게 옷도 입고 온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의원들 를 하고 판사 출신입니다. 장동혁 예. 대표가. 뭐 어쨌거나 이제 공무원분께서 돌아가신 건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네. 예. 그렇지만은 국민의힘이 과연 저럴 자격이 있을까요? 네. 예, 아직 자, 조희대 나왔네요. 대법원장이 자리에 왔군요. 밝게 웃으면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장동혁 대표가 악수를 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표정이 밝아요 오늘. 홀가분한 느낌도 장동혁 드는데. 대표랑 하는 거는 자기 아. 편이니까 이게 밝은 표정일 표정.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 뒤에 바로 굳어지네요. 네. 다시 무표정 얼굴로 앉아 있고. 장동혁 대표 예 환하게 웃고 가고 있습니다. 이제 박지원 의원도 이제 말을 이제 주고 받으면서 웃고 나가고 있는데 자 참 글쎄요. 이걸 이 모습을 저희 우리 국민들께서 보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기서 증언하냐 안 하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간에 이게 강제로 잡아둘 수는 없지만 네. 이거는 정치적으로 어쨌거나 이제 그냥 나가서 요구를 했는데 불응하면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최소한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은 이거는 네. 대법원장을 고발해서 수사를 받고 형사처벌을 받게 해야 되는 그런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렇네.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 대법원장이 형사처벌을 받아 확정이 된다. 네. 금고형 이상이 그러면은 대법원장직도 자동적으로 박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국민의힘의 주장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사법부의 독립을 사실상 저해하는 거다. 사법부를 이재명 정권 발 아래 두려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 계속 레퍼토리처럼 반복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사법부를 일방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특혜성 관행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건 지금까지 사법부가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고 국민들의 신뢰를 많이 받는 기관이었기 때문에 그래 왔던 거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로 들어선 이후부터는 편파적인 재판 그리고 이제 대선 개입 네. 이런 걸로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하는 사례들이 많아지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은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입법부랑 행정부가 적극적인 사법부에 대한 견제에 나서야 된다라는 것이 국민의 주권자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는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는 미국 같은 데를 보더라도 입법부가 사법부보다 권위가 더 높습니다. 네. 입법부의 국회 청문회 이런 데가 훨씬 더 강력하거든요. 그런 모델로 우리도 이제 갈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국정감사나 청문회 이런 거에 네. 충분한 존중을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입법부로서는 당연히 그에 따른 대처를 하는 것은 이거야말로 삼권 분립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다. 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대로 견제하는 게 상권 분립에 부합하는 그렇습니다. 거고 입법부가 국민을 대신해서 견제를 하는 거다라는 예. 거고요.